안녕하세요. 사연 하나 노래둘입니다. 가을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였습니다. 이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봤어요. 35년 동안 살아온 집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과거의 흔적처럼 빛바랜 채 걸려 있었죠. 오늘도 늦는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박재현에게 전화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회식이다.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달랐습니다. 재현은 퇴근길에 가끔 꽃을 사왔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 행복해질 줄 알았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는 끊겼고 서로 다른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마주 앉지 않았어요. 재현은 신문을 보며 혼자 먹고 은하는 부엌에 서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 그것이 지금의 부부 관계였죠. 엄마, 잘 지내? 큰딸 박혜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 잘 지낸다.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아빠는? 응, 아빠도 잘 있어. 딸과의 통화마저 형식적이었습니다. 혜진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들 박준호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은하는 거울 앞에 섰어요. 55세,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한때는 재현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던 얼굴인데 그날 저녁 재현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녁은 먹었어. 짧은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재현은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은하는 혼자 TV를 봤어요. 드라마 속 부부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리모컨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은하는 문화센터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유일한 낙이었죠. 몸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은하야,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학 동창 최미라였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라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 난 여기 문화센터 수영장 다녀. 미라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명품 운동복에 완벽한 메이크업, 환한 미소까지. 시간이 비켜간 것 같았어요. 커피 한 잔 할래? 할 얘기가 많아.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라는 결혼 30년 차였고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이라었어요. 은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그냥 다 그렇지 뭐. 은하는 애써 웃었지만 미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랑 사이 안 좋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은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다 티나. 나도 그랬거든. 남편이랑 10년 동안 각방 쓰다가 최근에야 좀 나아졌어. 어떻게 나아진 거야?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더라고. 무슨 자극? 미라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은하는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미라야, 무슨 소리야? 농담이야, 농담.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상상도 필요해. 부부끼리 잠시 잠자리만 바꿔 살아보는 거야.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될지도 모르잖아. 미라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은하의 마음속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라야, 그런 위험한 생각은 위험하다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죽은 듯이 사는 게? 미라의 말에 은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 남편도 데리고 부부 동반 저녁 먹자. 우리 남편도 소개해 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미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살아본다면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밤 은하는 재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친구네 집에 초대받았어. 부부 동반으로. 바쁜데. 한 번만 같이 가줘. 대학 동창인데 오랜만에 만났거든. 재현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몇 시간만 있다 오자.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은하는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정성껏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뭘 그렇게 차려입어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어? 재현이 물었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의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야, 재현 씨. 미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성민입니다. 성민은 재현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 정중한 매너까지. 은하는 왠지 모르게 시선을 피했어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미라가 분위기를 주도했고 성민은 적절히 유머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반면 재현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은하 씨, 요가 하신다면서요? 저도 최근에 시작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성민이 은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몸이 좀 유연해지더라고요. 다음에 같이 해요. 미라도 하고 싶어 하던데. 성민의 제안에 은하는 당황했지만 미라가 먼저 대답했어요. 좋아. 우리 넷이 같이 운동하면 재미있겠다. 재현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은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와인이 돌자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미라와 재현이 잠시 부엌으로 간 사이 성민과 은하는 둘만 남게 됐어요. 은하 씨는 정말 우아하시네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재현 씨가 부럽네요. 성민의 말에 은하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현은 말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었어. 다음엔 안 가도 되지?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시 가고 싶었어요. 성민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은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낯선 남자의 칭찬에 설레다니. 내가 아직도 여자구나 싶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미라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부끼리 바꿔 살아본다면 미친 생각 아닌가? 창밖으로 가을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달빛이 은하의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날 저녁을 떠올렸어요. 성민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재현이 물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재현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그런 남편이 서운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목요일 오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넷이서 근교로 드라이브 가자. 글쎄, 재현이가 갈까? 내가 울 남편한테 부탁해서 재현 씨 설득하게 할게.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 미라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성민이 재현에게 전화해서 골프 이야기를 꺼내자 재현도 관심을 보였어요. 토요일 아침 성민의 SUV에 네 사람이 탔습니다. 미라가 조수석에 은하와 재현이 뒷좌석에 앉았어요. 날씨 정말 좋네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성민이 백미러로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시선을 피했지만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산 중턱의 전망 좋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현 씨, 골프 치신다고요? 저도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성민이 재현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가끔 치죠. 요즘은 바빠서 못 가고 있지만 다음에 같이 가요. 제가 아는 좋은 필드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골프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동안 미라가 은하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남편 괜찮지?
성격 정말 좋아. 미라야, 뭐 어때? 좀 친해져도 되잖아. 우리 나이에 친구도 필요하고. 미라의 말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하는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점심 식사 후 미라가 제안했습니다. 산책하자. 남자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 재현 씨 피곤해 보이던데. 재현은 정말 의자에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미라를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성민이 따라 나섰습니다. 미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셋이 가죠. 산책로를 걷다가 미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차에 가디건 놓고 왔네. 금방 가져올게. 미라가 사라지고 은하와 성민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하 씨,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은하는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은하 씨는 행복하세요? 성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하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가끔 슬퍼 보이셔서.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성민의 고백에 은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비슷하네요. 은하가 작게 웃었습니다. 성민도 따라 웃었어요. 은하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한가요? 성민 씨, 죄송해요. 성민이 사과했지만 은하는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미라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미라는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수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현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성민의 말이 계속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민을 떠올리는 자신이 죄스러우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미라가 또 연락했어요. 은하야, 우리 집에서 와인 파티 할 건데 올래? 남편이 안 갈 것 같은데. 괜찮아. 혼자 와도 돼.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알았어. 갈게. 금요일 저녁, 은하는 미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성민과 미라, 그리고 낯선 부부 한 쌍이 더 있었어요. 어서 와, 재현 씨는? 회식이 있대요. 역시,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자. 와인이 돌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다른 부부가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미라가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은하와 성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나 잠깐 위층에 올라갔다 올게. 전화 좀 받아야 해서. 미라가 사라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은하의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은하 씨, 괜찮으세요? 네, 좀 어지럽네요. 성민이 은하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하는 성민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은하 씨. 성민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는 놀랐지만 뿌리치지 못했어요.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알아요. 하지만 성민의 입이 은하 입술을 포개고 손은 가슴으로 향하며 은하 가슴을 살짝 만졌다. 하. 은하가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미라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은 급하게 은하 가슴에서 손을 떼며 재빨리 떨어졌어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은하야, 집에 가야 하지 않아? 은하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맞아. 가야 해. 은하는 서둘러 미란의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샤워를 하며 성민의 손기를 씻어내려 했지만 그 온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재현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응, 기다렸어. 사실 은하는 성민 생각에 잠들지 못했던 거예요. 피곤해. 먼저 잘게. 재현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하는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멈춰야 해. 더 가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은하는 미라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성민의 자기 가슴을 만지던 손길이 아직도 생생했고 그것이 두렵고도 설렜어요. 하지만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수요일 아침 재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이야.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 은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서도 위험한 유혹에 빠질까봐 두려웠어요. 목요일 오후 미라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연락을 피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좀 바빴어. 미라는 은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구나? 미라야, 숨기지 마. 다 티나. 은하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라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뭐가 문제야? 손 한번 잡고 가슴 만진 게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아서 무서워. 은하야, 우리 나이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이미 잃을 것도 없잖아. 미라의 말은 대담했지만 어딘가 슬펐습니다. 사실 나도 네 남편한테 마음이 있어. 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야. 하지만 가끔은 상상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면 어떨까 하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남편도 외로워. 나랑은 대화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야. 너희 부부처럼. 은하는 미라의 고백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번 토요일 우리 별장에 가자. 4명이서. 우리 남편은 출장 가는데 그럼 셋이서라도. 미라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재현 씨 출장 간다고 남편한테 말할게. 미라야, 그건 너무. 그냥 하루만 우리끼리 편하게 보내는 거야. 은하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민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토요일 아침 재현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잘 다녀와. 응.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친구라도 만나. 당신이 언제부터 나를 생각했다고. 은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후 2시 미라가 승용차를 가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성민이 앉아 있었어요. 미라는 화장실 갔어. 타요. 은하는 망설이다가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성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그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별장까지 가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별장은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있었습니다. 미라가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편하게 있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저녁거리 사와야 해. 같이 갈게. 은하가 따라가려 했지만 미라가 막았어요. 괜찮아. 금방 올게. 여보, 은하 좀 챙겨줘. 미라가 차를 몰고 마트로 갔습니다. 별장에는 은하와 성민만 남았어요. 이것이 미라의 계획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 위에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네, 정말. 하지만 은하의 눈에는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은하 씨,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성민 씨,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성민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뛰었어요. 은하 씨를 보면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오랜만에
저도 그래요. 은하의 고백에 성민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안 돼요. 은하가 작게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입술이 은하의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살짝,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입맞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은하 씨. 성민이 은하의 허리를 끌어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 남편 재현에게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미라가 들어왔을 때 혹시라도 오해할까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 앉아 있었어요. 장 봐왔어. 저녁 준비하자. 저녁 식사는 어색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와인 좀 더 마실래? 미라가 병을 들었습니다. 은하와 성민은 잔을 내밀었어요. 술이 필요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미라가 말했습니다. 나 먼저 잘게. 은하야, 너는 2층 왼쪽 방 써. 당신은 오른쪽. 미라가 사라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어둑했어요. 저도 올라갈게요. 은하가 일어섰지만 성민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은하는 다시 앉았습니다. 성민이 은하를 끌어안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미치겠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더 깊고 간절하게. 방으로 가요. 성민의 제안에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안 돼요. 우리 정신 차려요. 은하가 일어섰습니다. 성민도 따라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원했어요. 은하의 고백에 성민이 다시 다가왔지만 은하는 한 발 물러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더 가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거예요. 은하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기대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 은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 있는 성민이 느껴졌고 복도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야 했어요. 새벽 2시 은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성민이 서 있었어요. 안 주무셨어요? 네, 성민 씨도.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은하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만은 행복해요. 성민이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야 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은하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곧 따뜻한 체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성민이 은하의 옷을 하나씩 걷어내자 은하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성민 씨, 나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놓고 있는 게 결혼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떨림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마주보며 다가섰다. 은하 가슴에 손이 닿는 순간 멈춰야 한다는 생각과 멈출 수 없다는 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은하 씨, 성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부끄러워하지 마요. 은하 씨. 그럼 은하 씨도 제 옷 벗겨줘요. 은하는 천천히 성민의 바지부터 벗겼어요. 바지를 벗겨내자 재현의 그것이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은하가 부드럽게 손으로 만지자 성민이 신음소리를 냈어요. 좀 더 용기를 내어 성민의 속옷을 벗기고 그곳에 입을 갖다 대었어요. 아, 성민의 신음소리. 은하 씨. 참지 못한 성민은 은하의 팬티를 내리고 은하의 꽃에다 입을 갖다 대었어요. 은하의 신음소리에 성민도 흥분을 하고 서로의 몸을 느끼며 절정으로 닿을 때쯤 가슴 벅찬 신음소리가 방 안 가득 울립니다. 아침이 밝았고 미라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은하는 눈을 떴어요. 새벽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입술과 자신 몸에 남은 감촉은 생생했습니다. 잘 잤어? 미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은하는 친구 미라한테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건 잠시뿐. 짐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민이 운전을 했습니다. 미라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어요. 성민이 백미러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잠이 든 미라가 혹시나 들을지 모르니 핸드폰에 큰 글씨로 써서 은하에게 보여줬어요. 은하 씨,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민이 다시 핸드폰에 글을 썼어요. 은하 씨, 난 후회하지 않아요. 은하 씨를 만난 것도 어젯밤 나눴던 우리의 사랑도. 은하가 성민 핸드폰에 썼어요. 저도요. 성민 씨, 선을 넘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후회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별장에서 돌아온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은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성민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가 보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보고 싶어요. 단순한 문자였지만 은하의 하루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미라 씨가 우리 부부 초대했어. 이번 주 토요일.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꼭 가야 해? 왜, 싫어? 재현이 은하를 빤히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가자.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은하는 불안했습니다. 미라가 무슨 생각으로 또 초대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 네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성민이 인사했지만 은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현도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어요. 요즘 골프 자주 가신다면서요? 재현이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가끔요. 바빠서 자주는 못 가고. 미라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진실게임 할까요? 진실게임? 은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이에 숨길 게 뭐 있어요? 다 털어놓고 살자고요. 미라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미라 씨, 오늘 왜 그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현 씨, 지난주에 부산 출장에서 딴 여자하고 재미있었어요? 은하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산 안 가셨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강남 호텔에서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괜찮아요. 저도 비밀이 있으니까. 성민이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무슨 얘기를? 미라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바꿔보는 거 어때요? 공식적으로. 여보, 성민이 소리쳤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마음은 바뀌었잖아. 은하는 우리 남편이랑 잤잖아. 그만해. 은하가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미라야, 제발 그만해. 왜? 진실이 무서워? 우리 모두 불행하다는 진실이? 재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 은하야, 가자. 재현 씨도 할 말 없어요? 지난주 호텔에서 누구랑 있었는데요? 재현이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은하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은하가 재현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야? 호텔이라니? 재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나도 회사 직원하고 바람 피웠어. 미안해, 은하야. 재현의 고백에 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앞섰어요. 미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살자고. 성민이 미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술 취했어. 그만하자.
취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아. 미라가 성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은하랑 별장에서 뭐 했어? 나 다 알아. 그날 새벽 당신이랑 은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민도 말을 잃었어요. 재현이 은하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미라 씨 남편이랑 당신이 뭘 했다고? 여보.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보다는 체념이 느껴졌어요. 우리 다 끝났네. 재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하가 따라갔어요. 여보, 잠깐만. 뭘 더 얘기해? 우리 둘 다 배신했잖아. 재현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하는 처음 보는 재현의 눈물이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미안해. 나도 미안해.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겠지. 재현이 먼저 집을 나갔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성민이 다가왔습니다. 은하 씨,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은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은하가 뿌리쳤어요. 이제 그만이에요. 우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은하 씨, 후회돼요. 당신을 만난 것도, 선을 넘은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어요. 미라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원하지? 다들 가면을 벗었으니. 미라야, 왜 이런 거야? 은하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으로 살고 있었잖아.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야. 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은하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계속 울었어요. 집에 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하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은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재현이 돌아왔어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기다렸어.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언제부터였어? 최근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미라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도 그래. 회사 후배랑. 하지만 진짜는 아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은하의 질문에 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재현이 일어섰습니다. 일단 자자. 내일 얘기하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겨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은하와 재현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한 타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외출도 따로. 필요한 말만 메모로 남기는 사이가 되었죠. 생활비 통장에 넣어뒀어. 알았어요. 건조한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텅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큰딸 혜진이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의 이상한 기운을 눈치챈 것이었죠.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은하는 딸 앞에서 애써 웃었지만 혜진은 속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직설적인 질문에 은하는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다 느껴져.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엄마 아빠 표정도. 은하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울지 마. 괜찮아. 나랑 준호는 다 컸잖아. 딸의 위로에 은하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하야,
만나자. 싫어. 제발. 할 얘기가 있어. 은하는 망설이다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미라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미안해. 내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어. 서로의 남편을 바꿔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래도 내가 네 남편 회사 직원하고 바람피는 거 잡아냈으니 고맙단 말은 해라. 아, 그리고 나 지금 남편이랑 별거 중이야. 너 원망은 안 할게. 어차피 우리 부부는 미래가 없었으니깐.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다 부수고 뭘 얻은 거야? 은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으니까요. 성민 씨는 어떻게 지내?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를 잊으려고 애쓰고 있어. 하지만 쉽지 않나 봐. 은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재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 구했어. 당분간 따로 살자. 은하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잘 지내. 너도. 재현이 떠나고 집은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은하는 처음으로 진짜 혼자가 되었어요. 며칠 후 성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하 씨,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문자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겠지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은하 씨. 은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쓰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연을 이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재현이 집에 들렀습니다. 서류 좀 가지러 왔어. 밥 먹고 가. 괜찮아. 하지만 재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잘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도. 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했을 때, 행복했을 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재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은하는 놀랐어요. 지금 와서? 그래도 35년이야. 그냥 버리기엔 아깝지 않아? 은하는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 서로에게. 알았어. 기다릴게. 재현이 떠난 후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성민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현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갈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성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세요. 당신도 행복하길.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은하는 차를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듯이. 하지만 눈이 녹으면 봄이 오겠지요. 그때까지 은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어요. 55세,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은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후회를 품고 그래도 내일을 향해.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희망곡은 조용필의 걷고 싶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